자, 자신이 예수라고 불리기를 즐겼던 한 목사가 있습니다. 그가 사업가가 됐습니다. 사세를 확장했고 결국 흘러 오늘 같은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이 유병헌 씨에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종대 부국장께 좀 질문 드릴게요. 이 유병헌 씨가 좀 신기한 것이 뭐 구속돼서 4년간 옥고도 치렀고 그다음 사업했다가 부도도 났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회사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비법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네. 바로 유병헌 씨가 이렇게 크게 급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네. 전두환 네. 그리고 그 동생 전경환 씨의 도움이 많이 있었다. 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원래 네. 유병헌 씨가 네. 일본에서 태어나가지고 네. 대구에서 자랐거든요. 네. 그런데 젊었을 때부터 태권도를 잘했습니다. 네. 네. 그 당시에 태권도 5단을 따고 지금 현재는 태권도 7단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래서 바로 전경환 씨하고 똑같이 전경환 씨도 아주 유도를 했잖아요. 예. 네. 그래서 두 사람이 아주 대구의 2대 무인이다. 이렇게 불렸다라고 그럽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유병헌 씨는 일본 교토에서 태어났지만 41년생으로 대구의 성광고등학교죠. 예. 그 학교를 다녔어. 대구에서 쭉 자랐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 씨도 영남대학을 다녔으니까 쭉 대구에서 성장을 했고 거기서 유도 선수와 태권도 선수의 관계로 만난 거군요. 그렇죠. 나이는 한 살 차이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네. 두 사람이 아주 친했기 때문에 네. 바로 그 관계를 가지고 네. 바로 전경환 씨를 통해서 전두환 형까지 네. 연결이 된 거고 또 하나는 바로 유병헌 씨가 네. 사업을 하면서도 어린 고아 그리고 사회 봉사활동 네. 그리고 사회 지원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전두환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히 네. 이쁨을 받았고 그것으로 통해서 네. 여러 가지 사업의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86년에는 네네. 지금 저 보이는 장면은 네네. 바로 유병헌 씨의 공장에 바로 네.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네.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진만 보면요. 이 사진이라면 80년대 가장 오른쪽이 당시에 유병헌 씨죠. 예. 사업 성공을 위한 보증 수표 같은 거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1986년에 네. 한강 유람선 사업자로 선정이 됐는데 네. 그때 당시에 한강 유람선은 네. 대기업이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원래 대부분 다 돼 있어가지고 그 유명한 기업이 선정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네. 나중에 중소기업으로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중소기업을 아하. 키워야 된다 하면서 네네. 바로 주 세무가 한강 유람선 사업자로 선정이 됐고 이를 통해서 거부를 쌓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병헌 씨 준재벌급까지 올라서는 과정이 정말 신기한데 이 분의 배경도 특이하고 또 여러 가지 선택도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왜냐면요. 세계 곳곳에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랑스에선 마을 하나를 통째로 샀거든요. 자, 예술 공간으로 내가 꾸미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면서 경매를 통해 그 마을을 샀는데 그 현장을 저희 동아일보 파리 특파원이 살펴봤습니다. 강버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프랑스 중부 리무쟁 지방의 쿠르베피 마을. 17세기에 지어져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작은 예배당과 마굿간이 눈에 띕니다. 널판지로 덮어놓은 우물은 이 마을이 현재 거의 버려진 상태라는 걸 보여줍니다. 중세에 만들어져 그 흔적을 간직한 이 한적한 마을은 세월호를 운항하는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인 세모그룹 전 회장 유병헌 씨 소유입니다. 유 씨는 지난 2012년 5월 경매에서 우리 돈 7억 4,600만 원을 주고 면적 10만 제곱미터의 이 작은 마을을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이 마을에서 호텔과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전 주인이 부도를 낸 뒤 마을은 사실상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쿠르베피의 베르나르 길랭 시장은 올해 1월 지역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유 씨의 차남 유혁기에게서 이 마을을 예술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라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인아입니다. 네, 지금 동아일보 파리 특파원 전승훈 특파원이 이곳을 다녀와서 촬영을 한 건데 예. 굉장히 조용한 유령 마을처럼 보이네요. 지금 현재로는. 왜냐하면은 네. 원래 약 11년 전에 2003년에 네. 부동산 개발업자가 네. 이곳이 17세기의 예배당과 우물
네. 지금 마구간 얘기도 나왔어요. 마구간 이런 네.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고풍스러운 그런 마을입니다. 네. 이곳을 잘 개발을 하면은 네. 상당히 대박을 터뜨릴 수 있겠다 해서 부동산 개발업자가 그걸 사가지고 네. 개발을 하려다가 네. 결국은 부도가 나서 네. 2012년 2년 전에 네. 바로 그게 경매에 붙여졌는데 그거를 아주 싸게 네. 우리 돈으로 7억 7천만 원에 사게 된 겁니다. 근데 저 건물이 뭐 18개 있다는 보도 제가 봤습니다만 저런 마을이 어떻게 7억 7천만 원밖에 안 하죠? 이상. 그러니까요. 상당히 경매에서 여러 번 네. 유찰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으로 치면은 네. 상당히 싼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바로 유병헌 씨 일가는 저기에 예술 마을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유병헌 씨가 원래 사진을 오랫동안 찍어왔습니다. 그렇죠. 최근 4년 동안에 무려 260만 장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저 마을을 산 것도 유병헌 씨가 직접 사거나 네. 또는 그 둘째 아들 유혁기 씨가 산 게 아니고 네. 바로 청해진 해운의 네. 또 하나의 해외 법인인 네. 이름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프레스입니다. 프레스. 예, 아해 프레스 네. 프랑스라고 하는 네. 그 이름 법인 이름으로 사들였습니다. 아. 자,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저렇게 이제 뭐 자기들 이제 집단 거주하는 일도 많았기 때문에 뭐 집단 거주촌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 어떤 목적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마을을 통째로 샀고 그동안 특별한 개발을 하지 않은 채 그냥 갖고만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좀 궁금한 것이 이제 이 유병헌 씨가 하는 경영 방식 이런 것도 굉장히 특이한 게 많거든요. 자, 그동안 이 구원파 목사로 있다가 본인 스스로 표현은 이제 탈출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과연 유병헌 그룹이 과연 경영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그 비법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인들한테 그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을 사라고 그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주식을 사는 형식으로 헌금을 강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헌금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완구 회사를 했어요. 왜 그 유병헌 회장이 벌이는 그 회사에 모든 그 교인들이 이렇게 참여하느냐 하면은요, 교리가 이렇습니다. 정통 교회에서는 기도와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이 구원파에서는 유병헌 회장이 벌이는 사업이 예. 바로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이 기도와 예배고 교제다. 이 교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완구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사업을 했는데 그게 성공을 했어요. 그거 어떻게 성공을 하느냐 하면은 노동 착취 이렇게 낮은 임금을 그 여자 교인들한테 주면서 예. 그리고 실적을 올리니까 보통 일반의 친구들이 40만 원 받을 때 예. 나는 4만 원 받았어요. 집단 생활 거의 뭐 이렇게 몰려다녀요. 네, 자 정동석 목사, 저희 이제 채널 A 사회부 기자가 오후에 가서 직접 만났는데 네, 맞습니다. 남들이 다 40만 원쯤 받을 때 내가 직접 4만 원 받으면서 일했다. 자신의 경험을 얘기를 하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알려진 것처럼 이제 아이원 아이홀딩스 많이 소개됐었죠. 네. 그 회사의 비상장 회사인 13개사를 포함해서 자산은 약 5,600억 원 정도가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개인 자산, 아들을 네. 포함한 개인 자산만 2,600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런 재산을 어떻게 순식간에 모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대목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교인들에게 주식을 사도록 했다. 왜냐하면 그게 교리니까. 네네. 그리고 집단 거주하면서 철저하게 저임금을 주면서 돈을 벌었다. 뭐 그런 설명이네요. 네, 그리고 또 들어보면 또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네. 교인 간에 친목을 쌓으려면 같은 믿음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네. 같은 경제 활동을 하는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면서 네. 경제적 관계를 맺어야 비로소 교인들끼리 친목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교리도 있더라고요. 네. 크게 네. 유병헌 씨가 저렇게 짧은 시간에 네. 사실은 1997년에 2천억 원의 부도를 냈는데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국내에 합치면 약 5,600억 원의 자산 가치를 가진 그리고 네. 국내 13개 핵심 계열사만 13개고요. 네. 전체적으로 따지면 약 50여 개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에도 13개 기업이 있고요. 네. 전 세계 123개의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엄청나게 17년 동안에 거부를 쌓았는데 여기는 네.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은 네.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파 신도들을 활용해서 싼 임금으로 회사를 활용한다. 그게 첫 번째고요. 예,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관계 사람들을 구슬려 가지고 네. 여러 가지 특혜를 받는다. 이번에도 제주하고 바로 인천 사이에 거기가 한 달에 들어가 그 여객 사람들만 한 네. 달에 보통 10만 명. 재작년에 10만 명이었던 것이 네. 작년에는 12만 명으로 약 20%가 늘었습니다. 한 아, 달에만. 그러니까 네. 1년으로 따지면 네. 100만 명이 훨씬 넘겠죠. 그리고 네. 오히려 그렇게 사람이 느니까 그 회사에만 한 주일에 2번씩 다니던 것을 3번씩으로 특혜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늘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잘 경영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대거 부도를 냅니다. 부도를 일부러요? 예, 대거 부도를 일부러 내는지 어땠는지 네. 모르겠지만 대거 부도를 내고 네, 네. 그 부실을 털어내고 거기에 자기가 측근들도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자기도 일부 빠져나가고 측근들도 일부 빠져나가서 그 돈으로 네. 다시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다시 그 회사를 낙찰받든지 네. 아니면 특혜를 다시 이어받아서 회사를 키우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성장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3가지 특징이 있군요. 자, 교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한다. 두 번째, 정관계 인사를 통해서 혜택을 받는다. 세 번째, 일부러 부도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도를 통한 재매입 과정에 부를 축적한다. 이 3가지 특징이 지금까지 확인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를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해라는 이름으로 사진도 찍었고, 세모라는 이름, 삼각형을 연상시키는 회사 이름도 만들었는데, 자, 굉장히 특이한 거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이름이 다 독특하다고 하네요. 오늘 제 출연해 있는 김정우 기자가 오늘 이 출연 전에 리포트를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같이 보시고 이런 이름 과연 어떻게 붙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병헌 전 회장이 운영했던 세모그룹. 세모는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이름을 따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구원파를 이끌었던 유 씨의 종교적 색채가 묻어있는 대목입니다.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 해운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천해진은 하늘, 바다, 땅을 합친 단어입니다. 유 씨의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이원 아이홀딩스의 자회사 온나라, 온지구는 성경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세월호의 이름에는 세상을 초월한다는 구원파의 교리가 담겨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청해진 해운 측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 씨가 사진작가로 활동하면서 사용한 아에라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이라는 뜻의 옛말로 알려졌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인들이 하느님을 부르는 야훼를 변형시킨 단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유 씨는 구원파 신도들이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인물. 법원도 유 씨 관련 재판에서 유 씨가 구원파 신도들로부터 살아있는 예수 등의 칭호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우입니다. 김 기자, 이 이름 관련된 취재를 지금 했는데 네. 세모를 뒤집으면 모세다. 네, 맞습니다. 결국 성경 속 인물을 뒤집어서 그렇게 표현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확인을 그쪽 내부에서 해준 건 아니죠? 네, 지금 내부 확인은 조금 어려운 정도고요. 저희가 어떤 경로로 확인을 했냐면 네. 이제 청해진 해운이나 아니면 네. 아이원 아이홀딩스랑 계약 관계를 맺은 업체에서 조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모라는 경우, 네. 세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세. 네. 라는 것은 어느 정도 확인을 했고요. 네. 온나라 온지구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장 네. 쟁점이 되고 있는 아해라는 표현인데요. 네. 이제 많이 소개해드렸듯이 유병헌 회장 같은 경우 아해라는 이름의 사진작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병헌 회장 측에서는 아해를 아시아의 바다 네. 혹은 아이의 옛말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부에서는 이제 옛 이스라엘인들이 하느님을 뜻하는 야훼라는 뜻을 쓴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요. 네. 유병헌 회장이 연루가 되어 있는 한 재판에서 네. 재판부가 그 신도들이 유병헌 회장을 살아있는 예수 등의 칭호로 불렀다라는 네. 점을 직접 인정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과정으로 봤을 때 자신을 혹시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나. 네. 그렇기 때문에 아해라는 이름을 바꿔서 쓴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이제 수사가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유병헌 회장과 두 아들, 큰 아들은 조각가고, 네. 둘째 아들이 아마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인데, 네.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외에 있는 법인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네. 검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업체 같은 경우 오늘 저희 취재 기자가 가서 직접 확인을 했었는데요. 네. 카페와 이제 초콜릿을 파는
초콜릿집을 몰래 잠입을 해서 들어가 봤더니 내부 장식도 화려했고요. 아마 장남이 조각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장남이 조각한 것으로 보이는 조각품이나 네. 아니면 고가의 미술품들도 이제 곳곳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콜릿 가게 하는 건 뭐 그게 비즈니스 자체가 뭐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만 이게 맞습니까? 초콜릿 가게인데 초콜릿 한 알에 뭐 7,000원, 8,000원, 10,000원이다. 네. 그건 맞는 건가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상표라 사실 네. 잘 몰랐는데요. 네, 지금 보이는 게 바로 그 가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직접 들어가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콜릿 네. 한 알에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 고가로 팔리고 있더라고요. 자,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12개인데 뭐 지금 뭐 수십 개가 있는데 저 한 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게 무슨 특별한 초콜릿이길래 한 알에 8,000원, 10,000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내부 장식이 무척 화려한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네. 자신의 사업체는 정작 화려하게 꾸며놨지만 네. 이미 보도에 많이 나왔던 것처럼 승무원들의 안전교육비에는 턱없이 낮은 비용을 댔고 네. 그리고 나머지 선박 운항이나 관리에 대해서 큰 돈을 쓴 정황이 지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초콜릿 한 알에 10,000원짜리를 파는데 1년 동안 청해진 해운의 승무원들이 받은 안전교육에 투입한 비용은 70만 원 안팎이었잖아요. 네. 이건 아주 극적인 대비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병헌 씨와 관련된 수사는 착착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자,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